오랜만에 테슬라 리뷰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물리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많이 물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빠졌어요. 참고로 저는 한 요쯤에서부터 레버리지로 들고 있었죠.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다가 많이 두들겨 맞다가 한 요쯤에서 레버리지를 본주로 갈아탔죠. 그리고 본주로 요만큼 맞았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좀 스트롱 바이로 콜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거는 단연코 패닉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나왔지만 대충 요 정도로 요약이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펀더멘털리 실제 사업이 좋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큰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 밀려버리고 있죠. 여기에는 안 올렸지만 시장 점유율로 말씀드리면 22년 1Q 정도의 16%,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입니다. 그게 지금 한 4%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중국에 밀리고 안티는 늘고 이제 미국 이퀄 트럼프 이퀄 일론 머스크 이퀄 테슬라 이렇게 되니까 반 미국 반 트럼프 진영이 반 테슬라로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BYD의 이런 실체적 위협, 이 차량 가성비도 워낙 좋고 자율주행 시스템도 괜찮다라는 평이 있죠. 이렇게 이제 동일 트림의 가격이 테슬라보다 한 20% 정도 싸요.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 또 요거 Electric Warfare, 그러니까 샤오미가 테슬라를 겨냥해서 모델을 내놨고 이게 대박을 쳐버렸죠. 그래서 현재 월 판매량 기준으로는 샤오미의 SU7이 테슬라의 모델 3를 꺾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테슬라 모델 Y를 잡을 샤오미의 YU7도 나오죠. 이것도 또 위협 요인이고요. 또 BYD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죠. 5분 만에 완충할 수 있는 슈퍼차저 개발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우려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테슬라 진영의 그런 테러 행위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이 되고 있죠. 테슬라 차들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가 베를린인 것 같은데요. 머스크가 청중 앞에서 인사할 때 그 히틀러를 연상시킨다는 거수 인사를 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히틀러 따라 했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분은 아마 원래도 테슬라를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건 뭐 여러 악재들이 있고 그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질 거는 아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왜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얘기하고 저도 암만 생각해도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최근 주가 부러졌던 것은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량이 작살이 났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분기별로 발표를 하니까요. 하지만 중국이랑 유럽은 월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1월, 2월 판매량이 작살이 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 60%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근데 저도 계속 얘기했죠. 이 요인 때문이에요. 모델 Y가 전 세계 차량 중 판매량 1위였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차가 테슬라한테는 가장 중요한 판매원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죠. 원래 그 개구리 같이 생긴 거에서 약간 현대 코나 필라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생산 설비의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전 세계 자동차 생산 공장 총 4개 있습니다. 미국에 2개, 그리고 유럽, 기가 베를린 하나, 상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 4개가 1, 2월에 일괄적으로 생산 설비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플러스 당연히 새 차 나온다고 하는데 구형 모델에 대한 주문은 끊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유럽의 한정입니다. 작년 1분기에 모델 Y 생산량이 약 30만 대였는데 올해는 15만 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생산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못 판 게 아니고 만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1월 14일부터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새 모델 Y를 생산은 시작하는데 이게 배송이 언제부터냐? 5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모델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1월, 2월에 안 팔렸던 것은 경쟁 차량에 밀렸거나 아니면 반 일론 머스크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새 모델이 나오기 전에 일시적인 판매 공백이었다라는 게 그냥 데이터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의도된 생산 감축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라인 조정에 따른 그렇죠. 새로운 모델을 찍기 위해서 네네. 라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네. 괜히 약간 반 일론 머스크 감정 때문에 테슬라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억가를 좀 당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저 억가죠. 그런 억가들이 먹혔던 게 최근에 워낙 그 테슬라에 대한 센티멘트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게 이 설득력을 얻는 거죠. 이 중국도 3월부터 요 모델 인도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당연히 판매량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체인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안 찍히니까 이거를 아예 투자자들이 잊고 있어요. 올해 이거 나온다고요.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상품의 가치가 5배에서 10배 상승하는 역사상 없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거의 현 주소 어떻게 돼 있냐?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프리멘트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 Y가 자율주행으로 선적함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그런 거예요. 현재는 다 이렇게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차 가보시면 이거 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갈 때 제일 마지막에는 본고가 따라가죠. 그래서 그 인력들을 다시 태워와서 다시 그 인력들이 차를 운전하는 그런 흐름인데, 테슬라는 이와 같은 기술력이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고 3개월 뒤부터 언슈퍼바이즈드가 배포가 돼요. 즉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개시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 여기에 하반기 중에 로보택시 사업도 개시가 되고요. 2월부터 이 중국에도 FSD 자체는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기업들도 다 자율주행 하는데 테슬라가 특별한 거 맞아? 이런 우려죠. 그리고 심지어 BYD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한다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은 테슬라에 단언코 못 미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의 자율주행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고속도로 NOA, 그러니까 Navigation on Autopilot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하급 자율주행, 한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입니다. 고속도로에서만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을 보급하는 게 올해입니다. BYD나 이런 것들 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 중에 시티 NOA, 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2027년부터 레벨 3를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들 그거 다 진짜 과장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과장돼 있냐면 기술력 훌륭하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리스트거든요. 일단 다 라이다 쓰고 있죠. 이 라이다를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라이다가 없는 것들은 완전 그냥 그 주행 보조 수준이라서 제가 언급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그냥 주행 보조입니다. 그 BYD 신의 눈에서 가장 하위 트림인 C는 그냥 주행 보조 수준이에요. 이 라이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정밀 지도를 선제적으로 제작을 하고 라이다가 이제 3D 매핑을 하잖아요. 이거를 기존에 제작한 지도와 매칭을 시키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없으면 자율주행을 못 한다는 것이고, 이 지도가 제작된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죠. 비전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건 할 수 있다는 장점, 즉 확장성이 다른 중국 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샤오펑 같은 경우도 현재는 라이다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점차 테슬라처럼 비전 온리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다는 거예요. 까지만 해야겠다. 그 다음 휴머노이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쪽에서 워낙 센티가 안 좋으니까 이까지는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지가 않죠. 하지만 이 업계를 보시면 이 휴머노이드에서 테슬라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피규어 AI 1년 만에 몸값이 15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진행했던 시리즈 B에서 기업 가치가 2.6빌리언 달러로 평가가 되었어요. 그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 C에서 39빌리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테슬라를 SOTP로 평가했을 때 Sum of the part인가요? 예, 그걸 평가했을 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사업도 가치 평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반영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점차 전기차 쪽에서 사업이 안정화되면 이쪽에 대한 밸류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옵티머스는 역사상 최고의 상품이고 이 부분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올해 5,000대에서 10,000대 생산한다. 그러면 머스크는 항상 좋게 말하니까 반토막 시킬게요. 2,500대 생산. 작년 그 컨콜에서 나왔던 게 2025년에 1,000대 생산이었는데 이게 지금 2,500대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 라인이 상당 부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캐파 자체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년 5만 대 생산하고 하반기부터 외부 판매한다.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주가 모멘텀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바로 요겁니다. 이 웨드부시라는 증권사는 여러분들이 뭐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 사람이 테슬라 강세론자예요. 지금 3월 19일에 목표가 보십시오. 550, 지금 235인데 뭐 요 정도로 이제 강세론자인데 이분도 계속 좋은 얘기 하다가 이번에 좀 작심하고 쓴소리라면 쓴소리를 했어요. 요렇게 두 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테슬라에 대한 센티가 안 좋은데 이것을 구제할 사람은 일론 머스크 당신 한 명이다. 요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 번째, 도지와 테슬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지금은 도지 관련 뉴스만 장식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CEO로서도 역할을 해라 라는 것이고, 저가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도 제공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투자자한테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19일에 바로 그 다음날 이 일론 머스크가 라이브를 했죠. 이 라이브는 어떤 라이브였냐면 사내 타운홀 미팅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라이브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 했던 얘기들을 다 했던 거예요. 요 옵티머스 요 얘기 했었고, 네, 뭐 이런 자율주행 곧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테슬라 주식 절대 팔지 말고 잘 잡고 있어라. 그리고 어떤 직원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과거 보지 말고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본연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를 봐라. 그리고 테슬라 뭐 전망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요 내용 자체가 이 휴머노이드 내용 빼고는 다 기존에 했던 내용들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테슬라 쪽으로도 좀 무게 중심을 다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 상황이라고 봐요. 저가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 제공은 이때는 안 나왔는데 제가 따로 IR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또 제가 그 확인을 하게 됐던 배경은 최근에 루머들이 있었거든요. 저가 전기차 안 만든다더라. 그냥 저가 전기차 새로 안 만들고 모델 Y 그냥 일부 부품 빼고
조금 싸게 해서 판다더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거 다 그 거짓이고 상반기 중에 런칭한다 저가 모델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투자 의견을 스트롱바이에서 바이로 조금 내렸었죠. 요때 저도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서 본주로 갈아탔어요. 갈아타고 이만큼 맞았는데 이제 다시 스트롱바이로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전히 높아요.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이 뭐 90배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슬슬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 테슬라의 장기 비전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요 레벨에서는 조금씩 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장기 추세상으로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그런 레벨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스트롱바이 외치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저희가 테슬라의 일단 밸류를 보고 투자할 때 테슬라 밸류가 현실적인 밸류로 들어오면 사야지 해가지고 뭐 PER, 포워드 PER 뭐 20배를 기다리거나 30배를 기다리거나 그런 식으로는 사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회사죠, 이 회사는. 그리고 저희가 1차에 그 2020년대 초에 상승해서 알 수 있었듯이 테슬라는 밸류가 비싼 상태에서 실적이 늘어나면서 밸류가 적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뭐 PER 90이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가 이제 않는 회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다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뭐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의구심이 일단 휴머노이드에 대한 미래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 FSD 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 나오는 숫자에서 저는 노이즈가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전기차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너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다시 테슬라가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현재 라인업 하에서는 점유율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다 고가란 말이죠. BYD 같은 경우는 저가 모델 라인업이 있고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모델 3만 해도 중국에서는 고가 라인업에 속해요. 그래서 이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가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저가 모델이 얼마만큼 판매량을 올리느냐가 중국 시장 점유율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가 모델이 나오면은 중국은 또 저가의 저가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 시장에서 해외 기업이 그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이제 가격으로 승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중국이랑은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엣지는 일단 첫 번째는 감성이죠. 그 테슬라라는 가치. 근데 그거는 과거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도 차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요. 그럼 그걸 빼면 테슬라의 경쟁력은 이 자율주행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서비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향후 중국 내에서도 규제가 조금 더 완화돼서 제한 지역 외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업체는 테슬라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테슬라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차량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선택을 못 하는데 이제 저가 모델이 나오면 테슬라 자율주행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 점유율이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